오늘의 이야기. 설날 특집 떡국 한 그릇에 담긴 500년의 축복. 왜 우리는 첨새병을 먹는가?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따뜻한 떡국 한 그릇 다들 드셨는지요? 오늘 하루설화는 바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떡국에 관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떡국을 먹으며 나이 한 살 더 먹었다고 말하죠.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 왜 떡국이 우리 민족의 시간과 운명을 결정하는 상징이 되었는지, 그 깊고도 맛있는 설화의 세계로 지금 바로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 떡국에 아주 멋진 별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옛 문헌에서는 떡국을 첨새병이라 불렀습니다. 더할 첨 나잇의 떡병, 즉 나이를 더해주는 떡이라는 뜻입니다. 조상들은 설날 아침 태양의 기운이 새로 시작되는 이 신성한 시간에 하얀 떡국을 먹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떡국을 먹지 않으면 나이를 먹지 못한다는 재미있는 속설도 생겨났죠. 말하자면 떡국은 우리 인생의 성장 기록지였던 셈입니다. 옛사람들에게 설날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정월 초하루에는 집안 대청을 정돈하고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고 새 옷을 차려입고 서로 세배를 했습니다. 이때 먹는 음식, 곧 세차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한 해의 운수를 비는 의례였습니다. 떡국 역시 그 연장선에 있었고, 첨새병이라는 이름은 그 의례적 의미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떡국 떡의 재료인 가래떡. 왜 굳이 하필이면 길고 하얀 모양이어야 했을까요? 여기에는 우리 조상들의 세 가지 지독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떡국은 흰 쌀로 만듭니다. 이는 지난 한 해의 묵은 때와 좋지 않았던 기억들을 모두 씻어내고 새로운 해를 깨끗하고 순수하게 시작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얀 국물을 마시며 마음의 정화를 꿈꿨던 것이죠. 가래떡은 끊어지지 않게 아주 길게 뽑아냅니다. 이 긴 가래떡처럼 가족들 모두 아프지 않고 무병장수하기를 바라는 마음. 국수처럼 긴 생명력을 떡에 담아낸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가래떡을 썰기 전 그 길이를 보며 흐뭇해하시곤 했습니다. 긴 가래떡을 왜 동글동글하게 썰었을까요? 가만히 보면 그 모양이 옛날 엽전과 참 닮았습니다. 가래떡을 썰어 넣는 행위는 올 한 해는 집안에 재물이 엽전 꾸러미처럼 굴러 들어오길 기원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신 떡국 속의 떡 하나하나가 사실은 여러분의 지갑을 채워줄 복덩이였던 셈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속담인 꿩 대신 닭. 이 말이 바로 떡국에서 유래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원래 조선시대 정통 떡국의 육수는 산 짐승인 꿩으로 냈습니다. 꿩고기는 하늘의 기운을 담은 고결한 음식으로 대접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꿩은 잡기가 너무나 힘들고 귀했습니다. 서민들이 설날 아침에 꿩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죠. 그래서 지혜로운 우리 어머니들은 집에서 기르던 닭으로 육수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꿩은 아니지만 그 정성만큼은 꿩보다 깊었을 겁니다. 이 안타까우면서도 정겨운 사연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꿩 대신 닭이라는 속담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사골 국물이나 꿩 국물이 귀하던 시절, 육수 자체가 집안의 경제력과 정성을 드러내는 요소였습니다. 요즘처럼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넉넉히 쓰지 못했을 때는 꿩을 올리는 집이 특별한 집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재료의 변천사는 곧 생활사를 말해줍니다. 전쟁과 기근, 교통의 변화가 음식으로 드러나는 거죠. 조선은 넓고 떡국은 다양합니다. 지역마다 지형과 특산물이 다르니 떡국도 그 색깔을 달리했습니다. 북쪽의 개성 이곳은 가래떡 대신 조그만 조랑박 모양의 조랭이 떡국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의 애군을 막아준다는 의미와 함께 아주 살벌한 설화가 숨어 있습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섰을 때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 사람들은 이성계에게 큰 원한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떡을 썰 때 이성계의 목을 비트는 마음으로 가운데를 꾹 눌러 썰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놈의 목을 비틀어 버리겠다. 귀엽게만 보였던 조랭이 떡국 속에 나라를 잃은 사람들의 뜨거운 울분과 저항 정신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역사를 알고 나면 떡국 한 그릇이 예사롭지 않게 보입니다. 이어서 남쪽의 충청도와 전라도는 쌀이 귀했던 시절에는 떡을 찌지 않고 바로 끓이는 생떡국을 즐겼습니다. 쫄깃함보다는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죠. 바닷가에 위치한 경상도는 굴을 넣어 시원한 바다 내음을 담았습니다. 어느 지역 어떤 재료를 넣었든 그 중심에는 가족의 안녕을 바라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왕들은 설날 아침에 어떤 떡국을 드셨을까요? 이른 아침 해가 경복궁 지붕 위로 조용히 떠오를 무렵 임금의 수라상에도 한 그릇의 떡국이 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숙한 떡국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조선시대 왕이 먹던 떡국. 그 이름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문헌상 백탕 또는 병탕으로 불립니다. 희고 맑은 국. 이 단순한 이름 속에는 조선 왕실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맑게 우려낸 고기 육수에 하얗게 썬 가래떡만을 담은 절제된 한 그릇. 화려한 고명도 과한 장식도 없습니다. 왜였을까요? 조선 왕실에서 설날 음식은 단순한 별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새해 첫날 임금이 마주하는 음식은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갈하며 가장 상서로워야 했습니다. 흰 떡은 정결을 뜻하고 맑은 국물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왕의 떡국은 풍요를 과시하는 음식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 앞에서 마음을 가다듬는 의례에 가까웠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백성들의 떡국은 오히려 풍성했습니다. 굴을 넣고 닭을 넣고 지역마다 특산물을 아낌없이 담아 가족의 복과 풍요를 기원했죠. 그러나 임금의 떡국은 달랐습니다. 덜어내고 또 덜어낸 끝에 남은 상징의 한 그릇. 풍요 대신 정결, 화려함 대신 절제. 그것이 조선 임금의 떡국 백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새해를 맞이하는 가장 왕다운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떡국은 그저 한 끼의 식사인가요? 하얀 색깔로 어제의 슬픔을 덮고 긴 가래떡으로 내일의 희망을 잇고 둥근 모양으로 오늘을 풍요롭게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500년간 떡국을 먹어온 진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날 사랑하는 사람들과 떡국 한 그릇 나누셨나요? 그 떡국 속에 담긴 수천 개의 엽전과 수만 리의 생명선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설날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과 둘러앉아 남은 떡국 한 그릇 더 나누시며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주는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선의 모든 설화를 들려드리는 하루설화였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가래떡처럼 길고 길게 행복하시길, 그리고 떡국 국물처럼 진하고 깊은 기쁨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